안녕하세요. 건프로팀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얘기하죠. 행복을 선택하는 것도 불행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최악의 네 가지 극점에서 변화 혹은 인성까지 변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네 가지 극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사무칩니다. 첫 번째가 뼈가 시린 가난이라는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하늘이 무너지는 배신, 세 번째는 억울한 사연으로 투옥됐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심장을 도려내는 시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극점이 네 가지가 굉장히 뼈가 사무치죠. 그런 큰 고통 속에서 인간은 성숙하고 성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심지어 한 조각뿐인 빵을 동료에게 나눠주면서 타인을 돌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정신건강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 최애 책이기도 한데요. 죽음의 수용소, 닥터 프랭크라는 그 박사가 쓴 책인데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저의 최애 책, 죽음의 수용소, 닥터 플랭크 그 저서인데, 아우슈비츠 생환자이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크 박사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밝힙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담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의 존엄성의 승리, 죽음의 수용소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에는 무엇일까요? 너무 막연한 주제인가요?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은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알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인생을 권력의 축적,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하고요. 더 큰 돈, 더 큰 지위, 더 큰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요. 또 다른 이들에게 인생은 행복 추구예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물건 혹은 사람,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요. 빅터 플랭크 박사가 정의하는 인생은 의미 탐구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인간은 본능에 따라서 먹고 번식하고 즐기기만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방황하고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에 이름 하나 남겠구나.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대체 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명확하게 모르지만은 빅터 플랭크 박사가 모르고 세상 어떤 사람들도 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거든요. 플랭크 박사는 인생의 의미란 사람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다르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 사람과 나의 의미가 다르고 10년 전 나와 지금의 나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시기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가 틀리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특정 잣대로 인생이 유의미하다,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행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 담긴 정신건강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은 이들은 금세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러니 인생의 의미, 목적을 가져야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그러면 해결되라고만 말하는 건 하나만한 조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플랭크 박사는 의미 발견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치료법을 제안해요. 그 치료법이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인데, 의미를 찾는 로고스, 그리고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의 합성어예요. 죽음의 수용소에 담긴 로고테라피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 키워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냐?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는 조건은 인간을 자유의지에 대한 조건이라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선택, 감정을 선택할 수 있고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선택할 수 있던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수용소 안에서
포로들은 모두 한결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 편의를 위해 나치편에서 동포들을 핍박하고 살해하고 폭행하고 포로들을 관리하는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작은 빵 한 조각을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지친 동료들을 위로합니다. 인간의 숭고한 인간을 볼 수 있어요. 상황이 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상황을 바꿉니다. 아우슈비츠라는 극악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는 돈도 많이 안 주는 주소로 이제 열심히 일해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회사가 작아서 중요한 일을 다 해볼 수가 있네, 많이 배우겠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직, 이별 등 인생의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며 스스로 우울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렇죠. 반면 다른 누군가는 나랑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다음에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회사, 좋은 사람을 찾으면 되지 라면 긍정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배울 만한 점이 존재를 해요. 빅터 플랭크 박사가 본인의 그 사례입니다. 많은 수용소에서 프로들이 그저 매일 주어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과 힘든 환경에 눌려서 불평하고 희망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플랭클린 박사는 전쟁 후에도 수용소 프로들이 심리 상태에서 관해서 강연하는 많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동료들을 관찰했습니다. 똑같은 고통 속에서 누군가는 노력을 했고 누군가는 직업적인 연구를 한 셈이에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근데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보다 나은 태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나요? 때로는 인생은 어떨 때는 위기의 연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를 억누르는 거대한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 능력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게 하는 거는 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걱정, 내 마음가짐, 내 마음이에요. 인생의 시련이 내 가족, 친구, 자유, 돈, 건강 모든 걸 빼앗갈 수 있죠. 그러나 단 하나 나의 태도와 관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남은 그 자유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시련이에요.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중에 가장 힘든 시련은 마음의 시련, 실존적인 좌절입니다. 실존적인 좌절이라는 의미가 결여된 상태를 뜻해요. 뭔가를 결여된 상태, 삶의 의미, 살아갈 이유,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뜻하는데요. 기존 가치 체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재정립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실존적인 좌절이 존재를 해요. 우울증, 정신질환, 정신병 그런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인생은 의미 탐색의 연속이에요. 평생 의미를 찾아야 하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실존적인 좌절을 겪기도 하고 살면서 우울증을 경험해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련이 압도되어서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사람마다 제각기고 그 제각기가 모두 정답이라고.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겪고 중년들은 갱년기를 겪듯 자연스럽게 과정의 뿐이에요. 좌절감을 극복하려는. 그런데 술, 담배 혹은 신경 안정제를 들이붓곤 하죠. 저도 술, 담배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하긴 하지만은 플랭크 박사는 시련과 죽음과 같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존적인 좌절에서 비롯된 고통은 신경질환 증세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인간적인 성취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시련이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다.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잖아요. 큰 시련이 큰 축복일 수도 있다. 오히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을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막상 시련 당하면은 저 역시나 그렇지 못하지만은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해보시는. 우리도 아무 걱정, 고통 없이 이상적인 상황을 꿈꾸지만은 삶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걱정, 고통도 없으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고민과 권태의 양극단을 끊임없이 오가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다. 고민이 사라지면은 반대로 권태가 생깁니다.
현대인들은 고민보다 권태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은 부를 이루고 의미를 상실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겨우 많은 부를 이뤘는데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꽤 있어요. 실제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면은 스스로 비참함을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내가 먹고 살기 빠듯하다 그러면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채워진다 그러면은 권태스러워서 오히려 우울감과 권태가 스멀스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고민이 있다는 거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그 문제를 저는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때론 성장을 해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은 성장할 기회도 없고 인생의 보람도 없습니다. 때론 권태감이랑 그게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프랭클린 박사는 인간에게 필요한 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온함, 안정감이 아닌 정신적인 역동성을 우리가 성장시키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평온하고 안정감이 있고 그러면 성취를 했으면은 오히려 저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지만은 그 권태의 양극과는 왔다 갔다 한다. 시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그저 불행을 치유해버리면은 매 순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련은 기본값이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더 나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매 순간 성장할 기회가 됩니다. 시련이 일상적인 일, 정신적인 운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운동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은 처음엔 편안을 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인병, 척추질환, 우울감 등이 따라와요. 시련이 없는 편안한 인생만 추구하며 행복을 바라는 것은 운동을 안 하면서 건강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만 만든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거든요.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셋째는 책임감이에요. 인생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생존한 이들은 상당수가 수용소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가족이라고 뽑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배우자, 자식, 부모, 형제, 극한 상황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그 책임감이라는 용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내 존재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무거운 책임감은 인생의 때로는 굉장히 어깨를 짓누르기도 하지만은 그 의미를 찾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다양한 사연들이 존재하고 가족들이 유일한 책임감의 원천일 수는 없습니다. 가족보다 더 큰 책임감의 원천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 우리는 자신의 삶의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요. 때로는 그 고민의 역경, 책임감의 역경 속에서 많은 무거운 질문을 짊어지기 마련인데요. 그 질문을 답하는 건 나는 누군가 아닌 바로 나이고 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 크고 작은 역경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도 모른 척 회피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나뿐이고 인생의 의미를 내가 발견한다는 책임을 떠맡을 때 우리는 실존적인 공허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가 했던 얘기예요. 운명의 신은 여신이라서 용기 있는 자에게는 너그럽고 비겁한 자에게는 무자비하다. 실제로 용기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그러면은 부딪힌다고 그러면 그게 그 고민거리도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인생의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의 첫 번째 인생의 의미는 그릇되게 했던 그 바로 행동이라 생각해라.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생각하면은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삶을 산다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하고 게으름과 나태함보다는 도전과 열정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스스로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선택을 하기 마련이고 저 역시나 돌이켜보면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은 과식과 폭음을 하면 건강이 망가질 거라는 걸 잘 아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우리는 순간의 귀찮은 편안함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정을 반복을 해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시궁창의 인생이 되어버리곤 하고 그렇지요. 근데 그럼 지금의 두 번째 인생이고 내가 하려는 그 바로 결정 때문에 첫 번째 인생이 망가졌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인생이 제2회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도 뭐 알고리즘 때문에 빠져 있는 의미 없는 영상들을 한참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이 영상을 계기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책을 붙이거나 오디오북을 듣는다거나 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프로님들의 몫이에요. 인생은 두 번째 살고 있는 것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저 역시나 인생이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하면은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나 희망의 기대가 찼는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건요, 알 수 있듯 영상을 만드는 저조차 무책임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도망치지 말고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여러 프로님들이 있으면 하고요. 두 번째 인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야 할 이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저는 이 두 번째 책, 체의 책이면서 의미 있는 전달을 드리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물질적, 실존적 문제들을 극복할 원동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도 올바르게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은 태도는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 시련을 도전에 응전에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거.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정신적인 역동성을 추구하시고 그 역동성의 행복을 찾아보시는 거. 인생의 책임감을 가지고 삶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답할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인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고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가지면 우리는 조금씩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 소개하는 로고테라피는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처방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의미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 앞서 소개해드린 키워드에서 중심은 각자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의미를 찾아 나서도록 돕는 안내서예요. 근데 감히 말하건대 인생은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은 한번 최소한 3번 정도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나 인생에 3번 정도는 큰 행운과 큰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큰 위기를 겪기 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위기와 시련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요청드리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프로였습니다.